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3장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페이지 106페이지고요. 제목은 중요성의 조율입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트랜서핑 강독에 최근에 연결되신 분들이 있죠. 6개월 이내에 연결되신 분들은 한창 지난 영상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미 트랜서핑의 비밀 단행본과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1권, 2권이 다 완성이 되었고 지금 마지막 3권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트랜서핑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맨 TV와 함께 트랜서핑을 꾸준히 접하고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의 목적은 적용을 위한 겁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좌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를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인식이라고 그러죠. 이 트랜서핑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느냐가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태도를 좌우하거든요. 그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현실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죠.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인 경우.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책을 그냥 훑고 지나가서 잠깐 반짝 되나 했다가 에이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때려치고 이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때려치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것을 접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럼 이것도 과정으로서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여전히 제자리에 반복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외부에 있는 무언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해나가지 않으시면 잠시 정신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잠깐 마취제를 맞으면 그때는 안 아픈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마취제는 풀리게 돼 있잖아요. 현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이런 마취제를 막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들을 접하는 태도를 가져셔도 안 되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인식을 하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서핑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그 적용 결과 어떠한 현실로 나아가느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그 관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천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것을 적용한다고 해도 결국엔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른 그 태도가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로움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낡은 벽돌로 새 집을 짓는다고 그것이 새 집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 집을 짓고 싶으면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고 싶으면 새로운 재료, 새로운 벽돌을 사용해야 하듯이 여러분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존에 있었던 인식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잔소리를 좀 하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또 책을 읽고 또 읽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오디오북이 있으신 분은 뭐 이렇게 비생산적인 거 듣고 다니는 것보다는 가급적 이 오디오북을 귀에 꽂고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계속 이 트랜서핑의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 때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책을 펴시고요. 그리고 노트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펜을 들고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면서 들으십시오. 이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자세, 태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그 노력을 한 만큼 배신하진 않죠. 그래서 영상을 볼 때 물론 뭐 여러분들이 밤에 자면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여건이 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영상을 보시면 또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올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성의 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오늘 영상 한 번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좀 많은데 할 얘기도 많고요.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율을 하는데 이제 중요성의 조율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먼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무엇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죄책감, 중요성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자신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분류를 했었죠. 트랜서핑 관점에서 말하는 자신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펜듈럼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감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대부분 펜듈럼이 우리에게 주입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실상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불안을 덮기 위한 자신감은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자신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 근원은 중요성과 맞닿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중요성을 조율할 때 진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자신감이란 말조차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일으킴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하죠. 자책하고 정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계속 자기를 벌 주고 그리고 벌 준 다음에 또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뭔가 굴레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 내용은 계속 바뀌어도 결국 구조는 똑같아. 패턴은 똑같아. 사람은 바뀌는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 양상은 똑같아. 이리저리 이사를 가는데 이웃과의 관계 양상은 똑같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연애 패턴은 똑같아. 이혼하고 또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똑같아. 계속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는데 결국 그 직장에서의 벌어지는 관계 패턴 그리고 업무 패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똑같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그럼 뭐 소위 윤회를 한다고 믿는 분들은 그럼 계속 이 삶이 반복되는 삶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은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들과 맞이하는 환경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깎이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패턴 안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터졌어? 또 시작이네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진짜로. 30년, 40년, 50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변해요. 물론 우리가 변화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변화에 대한 강박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그만큼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변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가 가장 좋은 변화거든요. 자연스러운 변화는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꽃이 자라고 잎을 피워내고 꽃을 피워내고 다시 잎이 지고 하는데 힘을 줍니까? 그리고 어떤 날짜,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루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주어진 조건과 함께 흘러가면서 각각 또 각자의 그 개체의 특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건 무섭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저항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방식의 변화가. 그래서 이 트렌드서핑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또 잘못 받아들여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는 미국의 리니 가르샤라고 그 바딤 젤란드와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의 트렌드서핑의 뭐 사업이라면 사업이고요. 어쨌든 그 장을 이끌어가는 트렌드서핑 그룹 대표가 리니 가르샤죠. 초창기에 좀 봤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좀 사람이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트렌드서핑과는 빛깔이 달라요. 온도차도 달라요. 그래서 더 이상 페이스북이나 트렌드서핑 그룹 페이지에는 가지 않고요. 그 뭐 글이 올라와도 잘 읽질 않습니다. 별 영향가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심리맨의 관점으로 풀어낸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의 관점과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트렌드서핑을 이해했던 것과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의 경험과 제가 담아놓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쌓아 올린 지혜들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볼 때는 리니 가르샤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저와는 이제 너무 멀어져 있다. 그쪽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바딤 젤란드의 입장은 여전히 저와 공감대가 많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전히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부터 먼저 지어놓고 갈게요. 할 얘기가 많다고 했으니까 결론부터 지어놓고 가면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신감에 대한 얘기와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자신감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드리면 자신감의 근원은 뭐다? 중요성이다. 그러니 자신감을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 중요성을 낮춰라. 그러면 자신감은 본래의 자신감이 올라오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죄책감은 뭐냐? 죄책감의 근원도 중요성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자체를 없애려고 이걸 쫓아내려고 애쓰지 말아라. 중요성을 낮추면 죄책감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조율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조율할 것이냐? 뭐 의도의 조율 얘기하는데 결국 중요성을 조율하는 게 의도의 조율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중요성을 조율한다? 이게 뭐예요? 중요성을 낮춘다. 중요성 제로 상태를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감 얘기를 먼저 해보죠. 자신감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자신감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딱 달라붙어 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한 자신감의 발로 이것은 그다지 오래 지속 가능한 자신감이라고 보기 어렵다. 허약한 자신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열등감 덩어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소년기에 그랬어요. 청소년기에는 진짜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뭐 건강상의 문제로 이 아토피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이러한 아토피 질환으로 인해서 훨씬 더 까칠해졌죠. 극도로 예민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열등감이 많이 열등 의식이라고 할 만큼 강한 열등감이 자리 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적과 관련해서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 성적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가 그 스트레스였냐면은 명절만 되면 명절이나 이제 제삿날만 되면은 친척들이 오면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평소에도 전화하면 이제 전화를 제가 받으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번에 몇 등 했냐? 이번에 몇 등 했냐? 근데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 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아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몇 등 했냐 하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누구누구는 이번에 몇 등을 했다, 뭐 상을 어떻게 받았다, 몇 등이 올랐다. 매번 그 얘기예요. 자랑하려고, 자기 자식 자랑하려고. 근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었죠. 뭉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자꾸 당하게 되니까 비교를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눈치를 보게 되고, 눈치를 보면 볼수록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게 더 눈에 들어오고, 부족한 게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이제 열등감이 열등의식이 돼가지고 일종의 사념체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 휩싸여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대학생 때죠. 사실 대학생 때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좀 거만할 정도로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다른 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른 장으로. 트랙이 바뀐 거죠. 근데 이것은 내부 의도로 바꾼 겁니다. 다분히. 이것은 외부 의도를 탄 게 아니라 내부 의도로 트랙을 바꿨어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결단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에 들어가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선택을 해서 마치 실험하듯이 연기하듯이 한번 해본 거예요. 변화시켜 본 거죠.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신감 넘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름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할 만큼 재밌게 보냈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요. 아토피도 극복을 했고요. 심지어는 뭐 술, 담배를 엄청나게 하고 다녔죠. 그 당시에. 성격도 극복이 됐고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알고 지냈고요. 정말 친구뿐 아니라 선후배 지인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예, 이제 하교를 할 때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아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이제 붙잡혀서 술 먹으러 가고 이제 뭐 이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가둬져 있던 잠재 능력, 이런 것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확인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많은 것들이 좀 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도 여전히 이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열등감의 한 축이었던 것이지 정말 이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자신감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요, 이 자신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자신감을 기르려고 나름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학원도 많이 했고요.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했고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나름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열등감과 자신감, 열등감의 한 축이었던 자신감, 이걸 내려놨더니 열등감이 진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감이라는 것에 그렇게 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뭐 길러야겠다, 열등감을 없애야겠다, 이런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잘 느끼지도 않고요. 그러기까지는 이제 어떤 큰 실패나 큰 역경의 경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빠지게 만드는 외부적인 환경이었죠. 이 힘을 빼뜨리는 게 바로 중요성을 낮추는 거거든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힘의 조율이 일어난 거죠. 중요성의 조율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흐름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고 트랜스서핑을 만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됐고 정리가 됐고, 그래서 변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때 진짜 변화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 편안함을 되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전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 이것이 이제 관심이 없을 때 이미 있는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 역시도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갈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반복이 됩니다. 두 종류의 자신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펜듈럼이 주입한 펜듈럼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신감입니다. 또 하나는 트랜스서핑 기반의 자신감입니다. 펜듈럼 기반의 자신감은 뭐냐면, 펜듈럼은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이 규칙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펜듈럼의 목표죠.
그래서 펜듈럼의 규칙에 부합해야 되고요. 펜듈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펜듈럼이 주입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결국은 자신감을 얻어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펜듈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펜듈럼을 벗어나게 되면 이 자신감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타신감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타신감. 예, 자신감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감은 스스로 자자잖아요. 내 자신을 위하여 나로부터 일어난 자신감이어야 되죠. 그래서 펜듈럼이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의도, 의지를 아주 이제 강하게 일으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머리띠 둘러매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남들 잘 때 잠 덜 자고 남들 놀 때 덜 놀고 남들 돈 쓸 때 허리띠 졸라매고 미친 듯이 더 빨리 더 앞서서 더 높이 더 많이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성공을 향해서 달려라 이렇게 채찍질을 하잖아요. 가열차게 살아라, 치열하게 살아라, 가슴에 그냥 불을 질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고 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효과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또 소진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펜듈럼의 스타는 늘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는 부흥회 이제 한번 하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고조시켰다가 흥분시켰다가 또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 또 패턴이죠. 패턴.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돌려막기를 계속 시키는 게 펜듈럼의 공작이거든요. 여기에 놀아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이제 자신감의 두 얼굴입니다. 펜듈럼이 주는 자신감의 두 얼굴.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게임, 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지면 내가 이기는 거고, 누군가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곳. 그래서 내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은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하려면 밟아야 돼,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성공이 나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파이를 가져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펜듈럼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부추긴다. 힘내라 하면서. 근데 이 자신감의 근원이 펜듈럼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자신감을 먹고 키운다 한들 결국에는 펜듈럼의 규칙에 계속 종속되는,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펜듈럼의 쳇바퀴 안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요성이 들어간 자신감, 이것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일 따름이죠. 자신감이라는 것을 의식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감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성취하고 인정받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아. 펜듈럼이 인정해줘. 살아난 것 같죠? 펜듈럼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대중들의 인기가 사라졌어. 심지어 악플도 없어 이제. 무플이야. 이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있었던 자신감이 확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펜듈럼의 규칙에 복종시키는데 그게 뭘 가져옵니까? 의존적 관계, 의존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의존성을. 이러한 자신감은 결국은 펜듈럼에 계속 붙어있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자신감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해가 쨍쨍히 떴지만 내일은 먹구름이 잔뜩 낄 수도 있어요. 일희일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짱짱한 해가 뜨는 것처럼 나에게 빛을 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신감을 먹여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담도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면 상담 쇼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가려운 귀 긁어주고, 그런데 쫓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진짜 자신감을 키워주지 못한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럼 트랜서핑이 말하는 자신감, 트랜서핑 기반의 자신감은 뭐냐? 여기서 핵심은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자신감, 나잖아요, 나. 자신감의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남이 아니라고요. 목표도 나의 목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이다, 내 인생. 내 인생을 뭐 한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그 선택권을 나는 쥐고 있겠다. 그래서 나만의 선택권을 사용해서 나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로부터 나온 자신감이라는 거죠. 이게 트랜서핑 기반의 자신감입니다. 여기에 핵심 원리는 뭐예요?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이거예요.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이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큰 파이를 가져간들 나는 나만의 파이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아.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대 가능태 공간 속에 무한대에 내 몫이 있어. 너도 너의 무한대의 가능태 공간 속에 너의 무한대에 너의 몫이 있어. 이것은 서로 침해하지 않아. 우리 모두 마음껏 자신의 각자의 세계의층을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지만 네가 웃지 않는다고 내가 못 웃는 것이 아니고 네가 웃는다고 내가 안 웃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관해. 하지만 너도 웃고 나도 웃으면 좋겠어. 그러니 우리 각자 잘 살아보자. 나로또 같이. 이거. 각자 모두가 살아나는 게임. 이걸 뭐라고 그럴까? 위닝 게임이라고 그러죠. 위닝 게임. 위닝 게임을 하는 거예요. 트랜서핑은. 질투하고 질시하지 않아요. 누구 잘 나간다고 배 아파하지 않아요. 쟤는 저러는데 나는 왜?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랜서핑 기반의 자신감은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택하는 힘. 그걸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의도라고 그러잖아요. 의도의 힘. 의도의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자신감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신감이에요. 선택권을 잃지 않았어. 이게 자신감이에요. 예스, 노를 할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이에요. 예스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분노하면서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뒤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맞으면 가는 거예요. 강요하지도 않아요. 오기 싫으면 너 여기 있어. 난 갈게. 이 트랜서핑 자신감이에요. 각자 모두가 살아나는 게임. 오직 할 뿐. 중요성이 빠져있는 자신감이에요. 이 중요성이 빠져있는 자신감이 바로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의 자신감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신을 잃지 말아야지 이러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자신감이 충만해. 그리고 어떤 상태에 어떤 반응에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아요. 왜? 자신감에 있고 없고에 별 의미가 없거든, 이 사람은. 선택권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상대방이 반응하고 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거 먹고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의 열등감을 높이고 뭐 이런 거 좌우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나는 나지 뭐. 너는 너지 뭐. 너는 나를 지금 인정해주는구나. 인정한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이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의 인생을 사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자신감을 붙잡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이 자신감 자체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신감이 없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을 키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니까 자신감을 높이려는 중요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 자체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다분히 펜듈럼의 시스템, 규칙, 비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쟤는 저렇게 활발하게 사회성 있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있니? 좀 자신 있게 사람을 만나봐. 자신감 있게. 그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비교 당하는 거잖아요. 비교할 게 없으면 자신감이 있고 없고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그냥 안 하는 거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자신감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평가당하고 규정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비난당할 때 하고자 할 때 자신감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감이 없다는 것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도 말아라. 그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자신감을 기르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그러든가 말든가. 네. 솔직하게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진짜 자신감은 솔직함에서 온다고.
그래, 이게 나야. 뭐, 나는 나지 뭐.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훨씬. 그 진짜 자신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펜듈럼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고요. 트랜서핑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가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문장이죠. 화건 같은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나는 자신감을 신경 쓰지 않으므로 자신감을 잃을 것도 없다. 나는 자신감을 신경 쓰지 않으므로 자신감을 키울 것도 없다. 나는 이미 온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자신감에 신경 쓰지 않으면 자신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곱씹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감이 위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지나치게. 이 지나치게라는 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위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주변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때 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만나셔서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셔서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고 수용받는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회복돼요. 네,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런데 안전한 관계여야 돼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게 자칫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는 온전히 알아주잖아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온전히 알아주는 역할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게 상담자잖아요. 그걸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지나치게 자신감이 위축된 분들은 일단은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인정받는 경험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목표를 가지셔서 뭔가 행동을 하면서 뭔가 성취해 나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취와 자신감이 관련이 많이 있죠. 성취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자신감을 기르고 확언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취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하실 때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경험을 하면서 이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이 펜듈럼도 여러분들이 이 펜듈럼도 여러분들을 끼워주거든요. 펜듈럼조차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아닌데 펜듈럼에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예. 펜듈럼에 휘둘려도 안 되지만 펜듈럼조차 관심이 없어. 그런데 트랜스서핑은 말할 것도 없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닥난 거예요. 먹잇감이 없다는 거예요. 펜듈럼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적어도 자신감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신감을 좀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이러한 상담자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또 먹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실력을 쌓아서 성취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의존적 관계로 나가면 안 되고요. 거기에 또 위험성이 있거든요. 칭찬해주는 사람 쫓아가서 그 행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성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을 토대로 트랜스서핑의 자신감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는 길 곳곳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함정. 이 함정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빠져들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성 조율 부분에서 죄책감 얘기 후반부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죄책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죄책감이라는 것은 누가 잘 걸립니까? 착한 사람이 잘 걸려요. 착한 사람. 먼저 죄책감이라는 것은 앞에 지나친 죄책감이라고 쓸게요. 지나친 죄책감. 이거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돼요. 책임을. 근데 죄책감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외적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마음의 문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죄진 느낌. 이게 이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생각 안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상대방이 인식도 못해. 근데 스스로 내뱉은 말 때문에, 스스로 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 저렇게 반응하는 건 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죄책감이 올라오지만 이제 신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이슈가 될 수 있죠. 문제는 지나친 죄책감. 지나친 죄책감은 전형적으로 펜듈럼이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다, 덫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책감 역시도 펜듈럼이 굴레 안에 넣어서 10년, 20년, 30년 돌려막게 하기 아주 좋은 감정이에요. 10년 후딱 갑니다, 정말. 여러분. 이 죄책감 하나의 감정에 빠져들면, 이 펜듈럼 하나에 빠져들면 10년, 20년 후딱 가요. 예. 그리고 가속화된단 말이에요. 갇히면 갇힐수록 무기력해지고. 여기서 나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자유로워지기가 힘듭니다. 특히 착한 분들, 소위 착한 분들 말이에요. 소위 착한 분들. 예. 이 착하다는 것도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예.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는 선할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선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압니다. 내 안에 얼마나 도끼가 품고 있는지, 참아놓고 눌러놓은 도끼가 있는지. 사람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한쪽으로 가면 잉여 포텐셜 생깁니다. 반대쪽이 참았다 터지는 수가 있어요. 터지면, 외부로 터지면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고, 내부로 터지면 자신을 학대합니다. 죄책감은 자기를 눌러서 괴롭히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돼요. 아주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 한 다음에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미안하고 후회되고 자책하고. 그럼 이제 다시 잘해줘 뭐. 다가가서 괜히 그거 무마하고 싶어서 잘하는 행동을 해요. 예, 어색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뭔가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면은 나도 모르게 쿡 한번 또 찔러주고, 그럼 또 괴로워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잘해주고. 이 반복이에요. 또 반복. 예,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죄책감은 착한 사람이 잘 빠져든다. 너무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진짜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의 그림자를 감추려고 하는 선함이다. 이런 선함은 결국에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펜듈럼이 아주 그 약점을 잘 알고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은요, 규정이 많아요. 묶인 규정들. 그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라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이제 율법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벗어나니까 스스로의 많은 기준들을 갖고 살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체크, 점검. 예. 그래서 스스로 벌 주는 거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조금 흠이 있으면 안 돼. 예. 죄책감을 너무 가진 사람은 참 힘듭니다. 나중에 병 걸려요. 그래서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요. 남에게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칭찬해준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 조금은 깡패처럼 살아라.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라. 좀 더 대충 살아라. 자신을 너무 아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대충 사세요. 그냥 막 사세요. 막 살아. 좀 쿨해지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의 특효약은, 예, 좀 막 살아라. 좀 더 거칠어져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도 괜찮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특효약이에요.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이 죄책감이 참 역설적인 거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 그 다음의 태도가 여러분들이 이 굴레를 또 밀고 가느냐 마느냐를 좌우하는데, 대부분 이 굴레를 계속 밀어가는 형태로 반응을 하죠. 그게 바로 죄책감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지나친 후회를 하죠. 실패나 실수를 했어. 잘못했다고 느껴. 후회하죠, 후회. 근데 후회가 그냥 막 엄청나게 올라와. 그 엄청난 후회가 올라오면은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자책하는 거죠, 이제. 자신을 엄청 또 괴롭혀. 내가 미쳤나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운이 빠져, 위축돼. 그리고 조심해, 방어해, 경계해. 겁이 나니까, 한동안.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큰 결심을 해. 자, 계속 힘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예.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경계하고, 방해하고, 결심하고. 그러다 어때요? 또 실수해요. 조만간 또 실수한다고. 또 실패한다고. 조만간 또 죄책감 느낄 일을
만든다고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또 죄책감을 일으킨다고요. 계속 이 굴레를 밀고 나간다니까요. 이거 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죄책감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에너지 계속 자동 이체 괴작, 펜듈럼에게 자동 이체하는 거예요. 이 패턴 안에 들어가면요. 그것도 나름 쾌감이 있어요. 나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일부러 죄책감 일으킬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나름 쾌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학대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상쇄시키잖아요. 스스로 죄 짓고 스스로 벌 주고. 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패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남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도 문제시하지 않아요. 이게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의적으로 실제적으로 관계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마음에서 올라온 죄책감은요. 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괜찮으면 남도 괜찮다의 원리예요. 근데 내가 문제시하면 그게 문제가 불거지게 돼 있어요. 에너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내적 중요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내적 중요성이 높아졌을 때 올라오는 게 자신감과 죄책감이라는 것. 펜듈럼에 속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은 왜 올라오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적어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 내적 중요성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나친 자신감을 키우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걸 낮추란 말이죠.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지나친 죄책감은 왜 올라오죠? 중요성과 관련해서 자기를 막 깎아내리죠. 자기를 막 학대하잖아요. 자책하면서. 그건 왜 그래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건 자격도 없어. 너는 대우받을 수 없어. 너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돼. 넌 마땅히 얻어맞아도 싸.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얻어맞아도 싸. 이렇게 스스로에게 대해서 중요성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책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그 파고들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확고한 기준. 단일한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시키질 못해. 하나의 기준을 확고하게 붙들어. 그럼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가. 그리고 그 중요성이 들어간 것은 그 기준에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증상을 유발시켜. 이게 이제 중요성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낮출 때 진짜 자신감이 복원되고 죄책감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강해지려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약하면 어때요? 약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하나를 붙드니까 약한 것은 잘못된 거고 싫은 거고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뭐 3번 눈물 흘린다. 그거 너무 그렇게 붙들지 마세요. 그런다고 강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강인한 남자 되는 거 아닙니다. 약할 때도 있다. 약하면 어떠냐? 그럴 때도 있지. 약함을 허용해 주십시오. 그 약함조차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보듬는 그 힘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가 강한 겁니까? 약함을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약함을 없애려고 극복하려고 강해지는 게 강한 겁니까? 그 약함을 보듬고 포함하고 그것을 지니고 있는 그게 강함 아니에요? 약함 속에 강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강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약해도 강해집니다. 강하지 않은데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강해지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왜냐? 나는 강함도 약함도 아니다. 그 기준에서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도 중요성이 높아졌을 때 올라온다 그랬죠. 특별히 외적 중요성이죠. 그 성취와 관련해서 미래죠. 성취는 미래 목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중요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성취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지나치게 붙들 때 중요성이 올라가죠. 그때 불안이 증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역시도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중요성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갖 심리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문제의 뿌리에 중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심리학이나 심리 상담의 영역에서는 그 감정 자체를 다루고 또 핵심 감정을 찾아 나가겠지만, 트랜서핑적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 그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그 뿌리를 중요성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 교란이 일어난 거죠.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 증상으로 나온 게 그런 반응들,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중요성 조율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거 자체로 여러분들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라니까요. 적용해 보세요. 천천히 되는 만큼 해보세요. 중요성을 내려놓으려면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중요성과 싸우면 안 돼요. 중요성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중요성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질문 종종 오거든요. 중요성을 그러면서 어떻게 낮춥니까? 이러는데 힘 빼기가 쉽지 않죠. 힘을 빼려고 힘을 주니까 더 빠지지 않기도 하고요. 수영하는데 힘 빼라. 그게 됩니까? 빼려고 하는데 긴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좀 먹어봐야 돼.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 그럼 힘이 빠져요. 결국은 환경에서 오는 실패를 통해서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이 빠지게 하는 환경이구나. 힘을 빼야 된다는 신호구나. 힘을 좀 빼야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정적인 환경, 실패나 실수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힘이 훨씬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힘을 빼려고 애쓰지 말고 힘을 빼는 환경이 왔을 때 거기에 순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바짝바짝 힘주는 이전과 같은 반응만 하지 말아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힘이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한다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한다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을 함께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 골똘히 하시다가 사념체 빠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중요성의 조율은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 중요성이 분산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중요성의 조율이 잘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영혼과 마음이 일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을 쏜다고 했을 때 가늠태 공간에 여러분들의 사념을 정확하게 꽂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성 조율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시고요. 생각으로 자기 신을 자꾸 설득하는 거를 멈추시고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고요. 인정하는 연습, 허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느낌, 직감. 물론 그것이 왜곡되지 않은 마음의 소리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일단은 해보십시오. 이제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최대한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해질 때 왜곡되지가 않아요.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왜 왜곡되느냐? 자꾸 자신을 속이잖아요. 머리가 설득을 하잖아요. 그걸 마음의 소리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셔서 솔직하게 내 진짜 느낌, 내 진짜 마음, 진짜 내 감정,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허용하시고 대면하시고 존중해 보세요. 그럴수록 마음의 소리가 진실되게 나오고요. 그것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고 훨씬 더 중요성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내면의 아이를 보듬는다고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처량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처량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괜히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마세요.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자기 사랑한다고 그러다 또 속아요. 그래서 남의 신조가 아닌 자기 신조대로 살려면 이러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남들이 말하는 명언들 다 수집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게 가장 큰 용기이고 힘이고 그게 진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감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신감은. 근데 가짜 자신감은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했고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내가 어떤 화기가 있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장치라고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약하게 본다고 그래도 그냥 웃고 지나가요.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사람이 막 우쭐 대 그냥 그럼 존중해주고 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대단하시네요. 이러고 간다고요. 그냥 굳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이것을 또 지나친 겸손으로 가져가서도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그거를 애써서 막 감춘다? 그거는 더 안 좋아요. 차라리 드러내는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마음껏 우쭐한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야 잉여 포텐셜이 안 생겨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로 이 트랜스서퍼의 길로서 넘어간 자신감은 굳이 뭐 이렇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랜스서핑 뭐가 적용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뭐 제가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뭐 뭘 이루었느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냥 나는 아니까 나를.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냥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알면 됐죠 뭐. 물론 그걸 뭐 비밀처럼 숨길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거를 드러내서 외부에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적인 조율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적 조율이 외적인 조화를 가져옵니다. 인간관계의 조화, 내가 하는 일과의 조화, 내 삶과의 조화. 그건 어디에 달려있다? 내 내적인 상태에 달려있고, 내적인 상태는 내적인 조율에 달려있고, 내적인 조율은 중요성의 조율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 조율하는 힘을 갖게 되면, 이 힘을 알게 되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뻥뻥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을 잃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이 선택권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힘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요. 온갖 껍데기로 여러분들을 포장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내적인 조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내적인 조화를 이루어내시고 하모니, 아름다운 선율이 마음 안에서 심금이 울리는 그러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삶을 잘 조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건 다 내적인 조율을 할 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에요. 기타 줄을 튕겼는데 나오는 소리, 외적인 소리는 기타 줄을 조율하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흥분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고 차분히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뭐가 내 안에서 질서가 깨졌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만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랜스서핑을 조금씩 매일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성장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나선형 패턴으로 성장하는 거죠. 예, 이 굴레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상승하는 거, 이게 나선형적인 성장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트랜스서핑을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